2023 아시안컵 전 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주중에 많은 경기 있었습니다. 뭐 프리뷰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말 경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울산이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요새 거의 필포든, 콜 파머급 아닙니까? 골팔머, 네. 골팔머랑 비슷하네. 예. 이동경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결승 진출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도 점한 건데 이날 승리로 2025년 피파 클럽 월드컵 출전을 확보했습니다. 인판티노도 축하한다고 얘기를 했죠. 영상 찍었더라고요. 참가비만 700억.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아직 설왕설래가 있기는 하지만 울산 내부에서 제가 전날 다른 분이랑 통화한 거 들었는데 700억 얘기를 울산 내부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올 시즌 ACL 준비 준우승을 하면 28억, 우승하면 56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쿼드를 강화하고 한 2년 정도의 그 예산이 운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시설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당연하죠. 같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정료 사이트를 뒤져보니까 한 700억대 뭐 유로로 한 5천만 유로 정도가 될 텐데 그걸로 누굴 영입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손흥민 아, 와, 울산 오라 그래. 그리고 뭐 김민재, 뭐 보니페이스 뭐 이런 선수들의 이름이 나와서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세계적인 클럽과 경기를 해볼 수 있는 경험치 쌓을 수 있잖아요. 뭐 집에서 뭐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한조 얘기도 파리 나오는데.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다 올라갑니다. 네, 울산 입장에서 뭐 대단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은 ACL 일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말 예정된 광주전이 5월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K리그 1은 5경기만 치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A컵 얘기도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FA컵 현장에 간 기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평일 밤에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제발 연장만 가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면 퇴근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선수들도 힘들고 네. 그런 바람이었는데 연장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이 K리그 1에선 제주가 연장전을 치러서 안창기 K 루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창기의 연속 선방으로 천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고요. 인천은 김해시청, 그리고 김천은 부산, FC 서울은 서울 이랜드, 강원은 화성, 대전 하나는 진주 시민을 꺾고 16강에 올랐고요. 대구는 이변도 나왔죠. 이변도 있었습니다. 대구는 충북 청주에게 아쉽게 패했고 수원 FC는 성남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16강에 이제 6월 달에 열리는데요. 대진이 아주 재밌는 게 포항 수원이 맞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FA컵에서 두 팀이 붙는 것을 많이 봤을 거고 최다 우승팀이거든요. 둘이.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기 될 것 같고요. 서울 강원, 김포 전북, 대전 제주, 인천 김천, 울산 경남, 성남 충북 청주, 부천 광주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각 팀이 얼마나 전력을 아꼈는지 FA컵 내용과 결과에 따라서 주말 8라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는 것도 8라운드를 즐기는 묘미가 아닐까 싶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 21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네, 주중에 FA컵 양팀 모두 뭐 원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수원 FC는 성남 원정에서 일단 패배를 했고 그런데 주전급 대거 제외하면서 로테이션 돌렸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는 FA컵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홈 경기를 했고 그런 것 같은데 유리 조나탄, 헤이스, 송준 이런 주력 자원들이 연장까지 120분 추격을 하면서 뭐 그래도 승리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긴 거는 역시 뭐 그렇죠.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좋겠죠. 네, 체력 소모는 조금 있었다. 거기다가 아무래도. 원정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임채민이 일단 내측 인대로 한 달 넘게 결정할 거라서 연재훈 혹은 송준호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FA컵 강행군을 고려할 때 더 큰 폭의 로테이션, 예를 들어서 송주훈까지도 뭐 예를 들어 선발에서 뺀다는 그런 가능성 역시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호재는 정훈이 긴 부상 털어내고 팀 훈련에 지금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돌아온다면 뭐 스쿼드 운영이라던가 그리고 수비진 활용에 확실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네. 구자철은 여전히 재활 중이라서 이번 달 내 복귀는 어려워 보이고요. 하긴 하는 거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근데 이제 부상 부위가 종아리입니다. 아, 네, 참 기자도 여기저기 들어서 알겠지만 이 선수 특히 말년에 있는 선수가 종아리 다쳤을 때는 쉽게 맞아요. 예.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김광석 선수가 인천에 갔을 때도 낫질 않아서 결국 은퇴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답답해하는데 조만간 좀 돌아오기를 개인적으로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회복에 유리한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큰 기대해 보았던 제갈재민 역시 발가락 골절이 돼서 데뷔까지는 몇 주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주공 선수는 지금 외부 재활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곧 팀에 합류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6월 달 정도는 복귀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수원 FC는 이광혁 선수가 FA컵에서 처음으로 명단에 들어서 네, 교체로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이광혁은 영입과도 같죠. 네, 지금은 안데르손의 어떤 드리블링이나 창의성에 조금 의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광혁이 합류한다면 뭐 이선의 기동성이나 창의성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승우 같은 경우에는 김은중 감독이 전략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날도 조커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난해 맞대결에선 제주가 2승 2무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제주가 9골을 넣고 단 한 골만을 실점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번엔 양 팀이 모두 감독을 교체해서 이 상성이 이번에도 유지가 될지 그리고 연령별 대표에서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은 김학범 감독과 김은중 감독의 첫 번째 지략 대결 역시 관심사입니다. 김은중 감독, 이민성 감독에 이어서 네. 김학범 감독을 만나는 얄궂은 운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셋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요. 만나고 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수원FC 이재원, 제주 김정민으로 해야겠습니다. 이재원은 강상윤이 올드 차출로 빠진 공백을 기대 이상 잘 메워줬고요. 대전전에서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기세를 탔고 오죽하면 이재원이 골을 넣었겠냐라는 어록이 나왔었죠. 그런데 골 넣은 거 보니까 확실히 감각이 있는 선수란 클래스 있는 걸 골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김정민도 주중 FA컵에서 데뷔골을 맛보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윤빛가람과 이탈로의 중원 싸움도 흥미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김천의 경기입니다. 1위와 2위 팀의 맞대결입니다. 무려. 포항은 5승 1무 1패 승점 16점으로 1위고요. 김천은 5승 2패 승점 15점으로 2위입니다. 개막전만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위였는데요. 현재 양 팀의 경기력 그리고 기세를 보면 충분히 합당한 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선두권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포항은 지난 서울 원정에서 4대 역전승 거뒀죠. 2연승 포함해서 최근 6경기 무패를 질주했습니다. 전임 김기동 감독도 깨지 못했던 서울 징크스를 10경기 만에 그것도 서울 홈에서 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리그 개막 후에 처음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골을 가장 많은 4골을 넣었다는 게 더 눈에 띄는데요. 허영준이 복귀 후 첫 골을 넣었고요. 조르지의 측면 전환도 멋지게 맞아떨어지면서 공격적인 옵션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참고로 허영준은 서울전 후에 이 타박상 우려가 좀 있었는데 체크 결과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이호재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정재희 선수 또 추가 시간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수비 쪽에서는 전민광이 이번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박찬영 이동희 라인 괜찮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영 선수는 이 경기를 끝으로 아마 빠이빠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은 지난 경기 승리 후에 선수단이 애플워치를 선물로 받았다는데 그만큼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겠죠. 포항은 주중 코리아컵을 소화하지 않아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우위에 있을 것 거기다 같습니다. 홈 경기. 네. 김천도 까다로운 제주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챙기면서 2연승 성공했습니다. 서울에 완패한 후에 오히려 좀 짜임새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 나오는데요. 12월과 1월에 입대했던 6기와 7기들이 본격 가세하면서 스쿼드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계속 강해져. 역동점에서 많이 뛰는 이 정정용식 축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김현욱의 쏠리던 득점도 지금 정치인, 강현묵, 유강현이 나눠 가지면서 다변화되고 있고요. 최근 3경기에서 7골을 내주던 그 수비도 지난 경기 클린시트로 회복된 모습입니다. 지난 제주전 막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던 김봉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박승호, 김봉수 라인이 재가동될 공산이 큽니다. 현재 김천은 이중민, 이상민, 김재우 기종 부상자를 제외하면 특별한 이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은 코리아컵에서 그간 뛰지 않은 신병을 중심으로 원두재 선수도 복귀전을 치렀죠. 승리까지 잡아서 최상의 흐름으로 포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양팀 올 시즌 득점, 실점 분포를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포항은 올 시즌 13골 중에 11골이 후반에 터졌을 정도로 후반에 강했는데요. 김천 올 시즌 5번 10골을 내줬는데 그중에 후반 실점은 2골밖에 안 될 정도로 막판 수비 집중력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2년 전 맞대결에서 1승 1무 1패로 팽팽했습니다. 김천이 타깃형 스트라이커 수비에 다소 좀 고전했던 것을 감안해서요. 포항은 이호재를, 김천에서는 이호재를 막아야 하는 옛 동료죠. 박승욱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경기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에서 두 팀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네, 서울은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조금 안정세 접어드나 싶은 타이밍에 대패를 당했고 전북은 개막 후에 한 번도 못 이기다가 광주를 꺾고 첫 승을 따냈습니다. 전북부터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박원재 감독 대행은 일단 첫 승을 따내는 과정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조금 더 많이 만지길 바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감독 시절에 뭐 미드필더를 종종 스킵하는 롱볼 위주의 축구를 했다면 이번엔 좀 패스로 아기자기한 축구를 하겠다는 건데 과거에도 김두현 지금은 현재 청도 코치죠. 네, 그리고 전북 대행 시절에도 전임 감독과 색깔을 바꿔서 선수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줬고 그게 성과로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답습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결국 광주를 잡는 성과를 내면서 조금 더 팀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전북은 비니시우스가 광주전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부상 문제가 계속 생겨요. 네, 특히 에르난데스도 지금 복귀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단 말은 지금 외국인은 사실상 티아고 한 명 정도로 운영이 된다는 것. 네, 외국인 효과가 딱히 보지 못하는 팀이 전북으로 보이고요.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소나무 같았던 박진섭이 지금 근육 문제를 살짝 좀 보인다고 합니다. 만약에 박진섭이 결장한다면 이수빈, 맹성 위주로 중원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난 경기에 레프트백으로 출전해서 데뷔골 넣었던 이재익 선수는 뇌진탕 후유증이 있어서 경기 전까지 출전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이고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동준 자리는 한교원 혹은 문선민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과 달리 주중에 FA컵 경기 치렀지만 비주전 그리고 젊은 선수 위주로 스쿼드를 꾸려서 이랜드 꺾고 승리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특히 중원과 측면 체력 소모가 심한 기성용, 류재문, 최준에게 휴식을 주었다는 게 호재라면 호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시 링가드는 일단 한 달 결장 정도 예상되고요. 김주성도 당분간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FA컵에서 결승골로 온 황현수가 지금 김주성 대체자로 부상할 그런 조짐입니다.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이 선수가 꾸준함이 조금 떨어진다는 좀 평가가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팀에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김기동 감독도 로테이션 카드로는 생각 중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네, 임상엽도 슬슬 기지개를 켜지만 이번 전북전 출전 여부는 살짝 미지수고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미드필더 이승모가 장기 부상을 싣고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승모가 합류하면 부족한 중미 옵션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에선 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전북이 2017년 7월 서울 원정에서 패한 뒤에 6년 9개월 20경기 연속 서울에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 감독이 황선홍 현 올대 감독인데 그 뒤에 감독이 3명이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 사이에 전북을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울 팬들은 아마 김기동 감독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우승도 우승이지만 현대가 좀 잡아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지난해 포항 감독을 맡아서 전북을 상대로 4승 1무 FA컵 결승 포함해서 전북 상대로 유독 김기동 감독이 강했는데 그런 김기동 감독이 전북 징크스를 끊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이 홈에서 7점, 원정에서 2점을 딸 정도로 홈에선 강하고 전북이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고 특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볼 때는 이런 어떤 홈 원정 상성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조영욱, 전북 송민규로 하겠습니다. 네, 항저우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99년생 동갑내기인데 두 선수 모두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면서 골을 노리는 그런 선수고요. 최근 폼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21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춘천 송암에서 열리는 강원과 인천전입니다. 자, 5위 강원과 7위 인천의 만남입니다. 두 팀 나란히 2승 3무 2패 승점 9점을 기록 중인데요. 중위권이 지금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위치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강원 2연승 뒤에 지난 울산전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죠. 울산이 시즌 베스트 경기라는 게 컸고요.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울산을 상대로 자신만의 축구를 펼친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었고요. 실제로 골 찬스도 여러 번 만들어냈습니다. 페널티킥이 막히는 등 운이 따르지 않은 게 좀 컸고요. 다만 빌드업 과정에서 이 기억이 막혔을 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강한 공격이 이어졌을 때 수비적인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이 울산만큼 공격적인 팀이 아니라는 점을 좀 봐야겠고요. 강원의 부상자 현황을 보면은 김영빈과 가브리엘이 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빈 드디어. 물론 경기 체력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뭐 진짜 출전까지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경기에 나서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공수해역이 돌아오는 만큼 전력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고요. 다만 이유연은 종아리, 웰링턴은 무릎이 좋지 않아 이번 경기 출전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은 코리아컵에서 이 로테이션 끝에 화성의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이어갔고요. 2연승을 달리며 살아나는 듯했던 인천은 홈 2연전 기회에서 1무 1패에 그쳤습니다.
지난 대구전에서도 1대1로 비겼는데요. 전반은 잘했지만 후반 상대에 밀리면서 아쉽게 승리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연승한 대전, 광주전 그리고 비겼던 울산전까지 3경기에서 8골이나 뽑아냈던 공격진이 지난 2번의 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친 게 크거든요. 무고사가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인천 공격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제르소가 상대에 읽힌 건지 좀 아쉬운 플레이 보이고 있거든요. 유효 슈팅이나 기대 득점 모두 리그 3위를 달릴 정도로 괜찮은데 만들어가는 플레이 지표죠. 키패스나 전방 패스는 각각 10위, 9위로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미드필드진이 완전체가 된 만큼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코리아컵을 통해서 이제 뭐 김도혁 선수나 문재환 선수가 출전을 했거든요.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상자를 보면 신진호는 여전히 통증이 느껴져서 100%의 훈련을 초하지 못하고 있고 김보섭은 내부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고 해요. 발도 빠르고 회복세도 빠르네요. 네, 빠르면 5월 초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천은 그간 뛰지 못했던 선수들의 기회를 주면서 코리아컵에서 승리까지 맛보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인천 2승 1무로 강했습니다. 2년 전까지 범위를 넓혀도 4승 2무 1패로 강했는데요. 득점 기록이 좀 눈에 띄는데 강원 올 시즌 전체 골의 절반에 가까운 5골을 60분에서 75분 사이에 넣었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 인천이 첫 골을 실점한 평균 시간이 정확하게 62분이에요. 딱 이 사이거든요. 이때 싸움이 이날 경기에 변수를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에서는 역시 득점선도 이 상황을 봐야겠고요. 인천에서는 강원전에서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무고사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고사가 해줘야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었고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대전전입니다. 맨 밑에서 만나는 대대전. 단두대 매치라고 하죠. 네, 대구 승점 6점으로 10위이고요. 대전은 승점 5점으로 최하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순위에 당황한 두 팀인데요. 멸망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대구 팬들 지금 뭐 매경기 최영건 감독 사퇴 외치고 있고 지난 코리아컵에서는 뻐마까지 나왔다고 하죠. 대전 팬들 역시 지난 수협전 패배 후에 이민성 감독에게 응원은 대구전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 순위를 넘어서 올 시즌 양팀 전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경기라는 점에서 만 기자 말대로 말 그대로 단두대 매치입니다. 양팀 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구는 팀의 본체이죠. 브라질 쿼드러플의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세드가 일단 쉽지 않다고 해요. 세징년 햄스트링 부상으로 당분간 어렵고 에드가도 사타구니의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벨톨라가 좀 유동적인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바셀로스까지 쓰러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일단 지난 인천전에서 브라질 선수 없이 경기에 나섰는데 의외의 가능성을 확인하긴 했잖아요. 네. 특히 후반 경기력이 좋았는데 이 젊은 선수들이 짧은 2대1 패스나 그간 대구가 잘하지 못했던 플레이를 시도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었고요. 박세진이 중미에서 요시노와 함께 괜찮았고 최근 최악의 모습을 보였던 고재현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김강산이 중심이 된 수비진도 일단 김진혁이 별 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최영건 감독은 한숨을 돌릴 것 같은데 하지만 주중 코리아컵에서 베스트 전력에 가까운 전력을 내보내고 연장까지 갔고 또한 패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도 암울한데요. 부상자가 도통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 부상으로 분류됐던 구택, 강윤성, 김준범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순민과 박진성의 회복이 더는 게 고민입니다. 두 선수는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고요. 전술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미와 풀백의 이탈이라 이민성 감독도 메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인데 안톤, 아론, 이정택을 지금 고정으로 두고 왼쪽에 이동원, 오재석을 번갈아 두는데 공격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공격도 음라파를 풀로 기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공민현, 레안드로가 번갈아 전방에 서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민성 감독이 지금 짜서 지금 어쨌든 이정택을 시프트로 한 4-3-3 전술을 내세우고 있는데 확실히 전개나 뭐 역동성 부분에서 떨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답답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등이 필요하지만 지금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고요. 일단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과 승리 2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기분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2승 1패로 대구가 앞섰습니다. 공교롭게 3경기 스코어 모두 1대 0이었어요. 대구는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고 대전은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2시 게임이 유독 안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기록 보니까 올 시즌 2시 경기는 1무 3패, 2시가 아닌 경기에서 1승 1무 1패였더라고요. 이번 경기 4시 30분에 하는데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구에서는 최다 득점자 요시노를, 대전에서는 대구의 세트피스 약점을 노린 안톤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라운드 프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꿈꾸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